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여자 궁녀 김아영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궁녀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혹시 저? 감사합니다. 사극을 보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궁녀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드라마 대장금은 수락관 궁녀를 주인공으로 세운 스토리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로 인해 궐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에서 조선의 커리어 우먼으로 궁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궁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녀는 궐에서 일하는 여성 관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입궁 시기는 대체로 10살 전후로 요즘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궐 생활을 했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갓 입궁한 어린 궁녀들, 즉 생각시는 입궁한 지 10년이 지나면 계례식을 거쳐서 정식 궁녀라는 뜻의 나인으로 불리게 되고 이들은 무려 상궁이 될 때까지 20년을 넘게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0년은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조선 궁녀들은 궐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외에 월급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돈이 아닌 물건으로 받았는데 쌀, 콩, 북어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날에는 특별 상여금, 즉 요즘으로 치면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문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받은 월급은 본가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궁녀의 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그 생활을 이어갔던 집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생각시에서 정식 궁녀 나인이 되기까지 10년이고 거기서 상궁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35년입니다. 대리에서 팀장 되기까지 35년 걸리는 직장? 저 같으면 당장 퇴사할 것 같은데 궁녀는 때려치지도 못해요. 물론 가장 빠른 루트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기도 한데요. 궁녀가 임금의 눈에 들어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면 하루아침에 정사품의 벼슬을 받아 승은상궁이 됩니다. 말만 상궁이지 내명부에 올라 왕과 잠자리를 갖고 후손을 낳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다가 진짜로 왕의 후손을 낳는다면 바로 후궁으로 승진해 노비에서 왕족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궁녀는 하루 8시간 일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 근무제였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시간만 놓고 보면 요즘 일반 사무직보다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궁녀들은 궐 밖으로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쉬는 날에는 놀이나 바느질, 글씨 연습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요. 조선 후기에는 수입된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궁녀가 담배라니 좀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담배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당연히 피우고 싶다고 해서 너도 나도 피울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무려 자격시험을 치러야 했는데요. 이 자격시험이란 상궁 앞에서 상궁이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담배를 쉬지 않고 계속 피워야 하는 시험이었는데 이 매캐한 연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을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 기회는 딱 한 번만 주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는 담배를 필 수 없었다고 해요. 또 이 시험을 통과한 궁녀들은 담배를 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 궁녀들과의 맞담배도 허용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시험인 것 같지만 나름 기준과 보상이 확실했던 것 같네요. 왕의 여자들이었기에 연애를 할 수 없고 엄격한 통제로 가족들도 잘 만나지 못했던 궁녀들은 환관과 연애를 하거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대식, 즉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럼에도 은밀하게 대식이 성행했던 건 그만큼 자유를 통제당하고 궐에 갇혀 사는 궁녀들이 외로웠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좀 짠하긴 하네요. 궁녀! 조선 궁녀의 대식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순빈 봉씨 사건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순빈봉 씨는 문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용모는 아름다웠지만 덕이 부족하여 시아버지인 세종의 속을 그렇게나 썩였다고 하는데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만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질투가 엄청 심해서 후궁이 임신을 하자 자기도 임신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런 그녀의 기행에도 참을 인을 새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첫 번째 세자빈을 한번 내쫓은 뒤에 들인 두 번째 정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종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궐을 청소하는 한 궁녀에게 은밀하게 다가간 문종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사느냐? 그러니까 너 내 아내와 잤냐고 물은 거죠 지금? 세자빈 봉씨가 궁녀와 애정 행각을 벌인다는 소문이 궐내에 파다하게 퍼져서 결국 문종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 궁녀의 이름은 소쌍이었는데요. 그녀들의 충격적인 만남은 어느 겨울밤 봉씨가 소쌍을 처소로 불러들이며 시작됐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모두 물리고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소쌍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봉씨는 소쌍에게 집착하며 잠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소쌍이 자리를 비우면 나는 너를 매우 사랑하나 너는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순빈 봉씨는 폐위당하고 패하라 참아라! 불쌍한 소쌍은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규율이 워낙 엄격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금지했던 궐에서 대부분의 궁녀들은 숨막히는 생활을 했겠지만 이따금씩 웃지 못할 사건 사고들도 일어났습니다. 정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들을 숙청한 무서운 군주로 알려졌는데요. 천하의 태종도 늙음하게는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이 잠자리에 들기 전 장미라는 궁녀에게 마사지를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영 시원치가 않아서 안마 좀 제대로 하거라. 꾸지람을 하고는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종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는데요. 일어나서 보니 궁녀 장미가 무릎을 안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던 게 아닌가요? 비몽사몽간에 어이가 없었던 태종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유를 물어보니 꾸지람을 하시니 화가 나서 조심성 없이 두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들은 게 열받아서 그랬다는 거죠. 황당했던 태종은 일단 장미를 쫓아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실록에는 사건의 경위만 적혀있지만 솔직히 제 생각엔 아무래도 지엄한 상한께서 일개 궁녀한테 주먹으로 얻어맞았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더 키우지 않고 일단락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궁궐의 유일한 여성 관료 조직으로 당시로선 보기 드문 커리어 우먼이었던 조선의 궁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궁녀라는 컨셉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